까마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나스닥 주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장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와리가리만 치다가 보합권의 장으로 마무리를 하였죠. 그리고 오늘 아침 이스라엘 가자 학교 폭격 100명 이상 사망. 사람이 100명 이상 사망을 했는데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식을 걱정해야 된다는 슬픈 현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주식을 걱정해야지. 일단 지난 22년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22년 2월에 본격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22년을 통째로 날려버리는 대하락장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현재 어떻습니까? 이번 주말에 올림픽이 종료가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전쟁이 또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타이밍이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전쟁이 급격하게 심화가 된다고 하면 상당한 위기가 올 것 같은 예감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전쟁이 터지고 본격적으로 확 터지고 순간적으로 나스닥이 며칠 동안 내리면은 그것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살짝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처럼요. 그러나 문제는 너무나 또 심하게 내린다고 하면 나스닥의 상승의 추세, 긴 추세요. 여러분, 단타 말고요. 긴 추세가 깨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뷰가 조금 바뀐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진다. 그렇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노리는 매수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공포지수는 24, 나스닥 1배지수 QQQ 차트 주봉이죠. 8월 2주차는 0.37%를 상승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가 진짜 제일 힘들었던 한 주인데 0.37% 상승. 물론 최고점 대비는 무려 10.5% 하락을 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시적인 기술적인 단기 상승 추세가 조금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검정색 선이 순간적으로 깨졌던 순간이 있었죠. 주간장에서요. 만약에 이 검정색 선이 깨지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나스닥은 끝난 거였어요. 추세가 끝났다고요. 물론 초장기적으로는 끝날 수가 없지만 몇 개월에 이르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추세를 만들어내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제 영상에 악플이 상당히 많이 달리고 있어요. 물론 소형 유튜버이기 때문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유튜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선풀이 주류를 이었는데 제 영상에 악플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여러분, 저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차트를 보고 추세가 깨지면 손절합니다. 저는 이 순간이 검정색 라인을 깨버렸던 월요일의 순간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다고요. 물론 매수해서 긴 시간이 지나면 양전하겠죠. 근데 그 긴 시간이 22년처럼 1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고 하면 저는 전 계좌를 매도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순간이 온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말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1년 동안 기다리는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1년의 어느 지점에서 저점이 확인된다고 하면 매수는 하겠죠.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었다고요. 저는 차트를 보면서 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김여세 주간 동향 8월 2주차는 상당히 롱에 좀 몰빵이 되어 있는 모습, 너무나 많이 내렸기 때문에 줍줍을 상당히 많이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다음 주 어닝 발표. 크게 엄청난 빅테크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소비의 심리를 알아볼 수 있는 월마트 목요일에 있고요.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다음 주에 화요일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그 다음날 CPI, 그 다음날 실업 청구 건수 있죠. 사실상 다음 주는 월요일 장은 일단 버리는 날이고 화요일부터 장이 시작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CPI의 예행 연습인 P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상당히 출렁이겠죠. 그런데 요즘 장세의 기조가 인플레이션이 아니죠. 바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이 아니다. 9월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으로 되고 있다. 0.25냐, 0.5냐, 그것의 차이다. CPI가 만약에 예상치보다 더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용소숨일 수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요. 일단은 낮게 나오면 당연히 좋겠죠. 푸드크로션,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주식을 하고 있는데 RSI도 보고요. 스토캐스틱도 보고요. 이평선도 보고요. 거래량도 봅니다. 그리고 공포지수도 보고요. 그리고 푸덴코옵션도 상당히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쭉 올랐다가 내리죠. 쭉 올랐다가 내리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쭉 올랐다가 0.92, 0.93 정도를 찍고 0.91로 살짝 꺾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인 수익 물량을 어젯밤에 살짝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는 항상 매수는 내릴 때마다 음봉에서 합니다. 절대로 오를 때 빨간색에선 사지 않아요. 일단 제가 매수를 한번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푸드크롭션 0.91 피크를 한번 찍고 드디어 내리막을 타기 시작했다. 푸세 비율이 줄기 시작했다. 물론 이처럼 여기처럼 여기도 살짝 뾰족하게 올라왔다가 내렸다가 급등하잖아요.
다시 뾰족하게 올라왔다가 살짝 내렸다가 무려 2일을 돌파하러 갈 수도 충분히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된다고 하면 1이 넘는다고 하면 어쨌든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노리고 저는 또 추매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유로스톡 50 인덱스 차트 한번 볼게요. 어쨌든 볼린저 밴드 맞지도 않은 완전 이탈하는 개하락의 캔들이 나온 후에 살짝 기술적인 반등을 시작하고 있죠.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은 차트를 만들어내었네요. 환율 추가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이 내리면 환율이 올라서 약간 미국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칭을 해주는데 이번 하락 조정장은 환율이 오르질 않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조정 하락장인 것 같습니다. 환율의 추세 자체도 다 하락이고요. WTI도 하락이고요. 국장의 그 종목 흥구석용만 아주 후들갑스럽게 난리가 났네요.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일단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하락을 한 다음에 기적적으로 이마루를 해주고 이렇게 보면은 좀 알 수가 없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내려오고 있는 보라색 하락 추세선을 아직 돌파하진 못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끊어서 본다고 하면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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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저점, 저점을 조금씩 조금씩 높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때는 솔직히 살 수가 없어요. 물론 이때도 살 수가 없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저점을 갱신되게 된다면 이 주황색 채널, 상하단 채널이 이렇게 밑으로 채널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수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살짝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의 어제 매수를 실시를 하게 되는데 물론 분할 매수고요. 한방 매수는 안 합니다. 일단은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약간의 추세를 초단기 추세죠. 4시간 봉이니까 추세를 만들면서 약간의 단기적인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다. 중앙 이평선. 여러분들이 이평선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평선이란 이동 평균선으로 보통 21선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4시간 봉의 중앙 이평선이 드디어 약간 하늘로 바뀌게 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평선을 터치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플만 달지 마시고 차트 공부를 조금 같이 더 시저와 함께 해보시자고요. 제가 유튜브를 한 이유가 여러분이 따라하시라고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 영상을 맨 처음 영상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시황 영상을 올렸나? 하도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저는 원래 공부 영상만 올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봐요. 공부 영상을 봐야 주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영상을 안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시황 영상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주식을, 차트를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추세적으로 약간 며칠간은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었다. 엔비디아 검정색 라인이죠. 어느덧 저항에 와 있다. 저항을 뚫어내면은 그 다음 저항 일목균형표의 하단선, 그 다음 저항 21선, 21선을 맞고 다시 한번 내려오는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 21선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캔들이 21선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급등을 한다. 그러면 다시 어쨌든 내려오게 됩니다. 21선을 맞고 다시 지지하고 올라야 비로소 21선이 상방을 틀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TQQQ 아까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와 동일한 뷰입니다. 속슬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뭐 망한 종목의 차트죠. 실제로 망했고요. 70달러가 20달러대로 내려왔는데 뭐 망한 차트지 뭐 이게 좋은 차트겠습니까? 그래도 4시간 봉으로 한번 끊어서 보겠습니다. 일단 4시간 봉상 처음으로 저점을 높여주는 흐름이 나왔다. 속슬도 약간의 소액 분할 매수로 내릴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이제서야 도래한 것이다. 물론 지금 속슬을 사서 다시 70달러까지 기다리진 않을 거예요, 저는. 70달러를 돌파하기는 솔직히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스윙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때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고 살짝 올랐지만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낮추는 흐름이잖아요. 고점도 낮아지고. 그런데 지금은 4시간 봉상 물론 개급락을 했음에도 저점을 높이는 상황, 고점도 살짝 높이는 상황. 이래서 속스를 더 시즌은 매수를 들어갔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들어갔다. 아무 생각 없이 사진 않는다. 왜냐면 저의 소중한 돈이니까요. 하지만 뭐 몰빵한 건 아니에요. 소액 들어갔습니다. 내릴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할 것이고 다시 한번 이 상승의 채널 4시간 봉의 상승의 채널 주황색을 밑으로 내려와서 터치를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속스 S 반도체 숏이죠. 숏의 차트를 보면은 지난 4월 달에 급등을 하다가 내려왔죠. 내려오고 어떻습니까? 이평선을 이탈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르고 이평선을 지지를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급등을 하고 이평선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이평선은 무조건 만납니다. 이 상황에서 반도체 숏이
이평선을 지지하고 다시 오른다. 일목균형표를 돌파한다. 그렇다고 하면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완전 우상향의 차트가 반도체 숏에서 만들어진다.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래서 차트를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평선을 이탈하고 일목균형표마저도 이탈한다. 그러면 약간 우리가 바라는 중기적인 상승장이 도래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으로 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테슬라는 상당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를 정확하게 지지하고 있죠. 일목균형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고 있는 이평선 터치를 한다고 하면 일단은 테슬라의 비중을 조금 줄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온다고 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당연히 줄여야겠죠.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여기서 너무 크게 무너졌습니다. 이 파란색 상단선과 빨간색 하단선의 채널로 들어오면 안 됐었는데 여기서 파란색 상단 채널을 지지하고 다시 쭉 올라줘야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인데 현재는 다시 이 삼각수렴의 채널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파란색 선까지 올라준다고 하면 솔직히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까지 오른다고 하면 굉장히 좀 센 저항을 맞게 되기 때문에 물량을 저는 줄일 예정입니다. 숏의 보조지표 아까 설명드렸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로 돌파하기 때문에 속스 S나 SQQQ나 추가적인 하락을 보는 게 맞죠. 스토캐스틱의 과매수권을 끝내고 추가적인 하락을 보는 게 맞는데 중앙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지지를 받는 흐름인지 이탈하는 흐름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키움전자 ETF 일간 순매수 좀 그만 좀 샀으면 좋겠는데 돈을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가지고 속슬과 DQ를 사는지 쉽지 않네요. 코인의 공포지수 40 벌써 40 코인은 공포지수마저도 상당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네요. 코닐의 차트입니다. 오랜만에 보죠. 코닐의 차트. 개인적으로 저는 코닐을 거의 본전권에서 와리가리 치고 있는데 제 단가가 좀 낮았잖아요. 코닐이 이렇게 미친 종목인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예전에 3월달인가 그때 저의 원금과 약간의 수익을 더 덜어내는 매도를 완료한 후 올 수익금으로만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왔었습니다. 사실상 이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올 수익금이기 때문에 다 잃어도 본전이니까 일단은 좀 홀딩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보라색 선을 코닐은 이탈하면 안 됐어요. 여기가 엄청난 매물대가 몰려있는 보라색 선인데 이걸 이탈하면 안 됐어요. 장대 음봉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많이 좀 쉽진 않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좀 올라줘서 다시 한번 이 하락의 채널을 돌파한다고 하면 오히려 매수의 관점이다. 하지만 하락의 채널에 장기간 있으면은 추가적인 흘러내림이 나올 수 있지만 옆으로라도 시간이 지나면 한 3, 4일 지나면 그냥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옆으로라도 하락의 채널을 좀 돌파를 해주고 기존의 보유자들이 좀 빠져나가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 수익금이기 때문에 솔직히 방법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 거지가 됐네요. 마라도 일단 매도는 하지 않았고요. 마라 같은 경우는 뭐 몇 번, 그 전에 한 두세 번의 스윙을 해서 모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라도 약간의 본전권에 와 있긴 한데 제가 왜 본전권이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절대로 급등하는 구간에서 절대 매수를 안 해요. 급락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도 본전권에 있긴 있다. 수익권은 아니고 마이너스권이긴 한데 그래도 뭐 본전에 가까운 부근에 있다. 슬프네요, 마라. 조정 좀 그만해라. 조정하지 마라.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개급락을 했다. 기적적으로 조금 지금 약간 올라줘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중간 정도 올라왔네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4시간 봉으로 역시 쪼개서 보면은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왔죠. 고점도 높이고요. 저점과 고점을 높이다 보니까 한번 채널 밖으로 쑥 올랐다가 개미를 한번 털어내고 다시 한번 내리고는 있으나 어쨌든 4시간 봉의 상승의 채널이다. 그리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물론 4시간 봉 초단기 흐름이지만 일목균형표에서 지지를 받았다. 다시 한번 하단의 선을 맞으러 가지 않고 일목균형표에서 지지를 받았다. 이것은 뭐 단기적으로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개나락을 간 후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슬픈 일이고요. 그래도 이더리움을 4시간 봉으로 쪼개서 보면은 나스닥, 속슬, 비트코인 전부 4시간 봉에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왔는데 이더리움만 명확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흐름은 아직 나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다음 주에라도 이 부분의 가격을 갱신하고 일목균형표 위로 올라주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 이더리움 더 시저는 마이너스입니다. 웬만하면은 저는 그 공포의 구간에서 많이 옛날에 살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닌데 이더리움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굉장히 좀 멘탈적으로 힘들고요. 하지만
일단 뭐 방법이 없으니까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시저 가족분들, 예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테슬라를 한 6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욕을 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6개월 동안 계속 욕하면서 홀딩했어요. 물론 지금 나스닥이든 모든 자산군을 또 6개월 동안 홀딩하자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일단 추세적으로 완전 하락의 패턴으로 돌아선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희망을, 단기적으로 희망을 한번 가져봅시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더 시저스 멤버십 요정님 새롭게 후원 감사드리고요. UDT를 가입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다 같이 한번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서 한번 이 위기를 손절을 하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는 손절을 하고, 추매를 하더라도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추매를 해서 이 위기를 다 같이 한번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전 항상 최선을 다하니까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최근 국장의 단타는 나름 좀 잘 되고 있다. 왜냐? 더 시저는 국장을 홀딩을 안 하기 때문에, 단타만 치기 때문에 최근 완벽한 나락에서 손실이 별로 없었다.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의 타이밍에서 계속 단타를 쳐서 국장은 놀랍게도 이번 8월 달이 수익권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단타만 치니까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니에요. 소소한 수익권이다. 계속 국장에서 단타를 칠 것이다. 마지막은 주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식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10번 중 6번을 맞춘다는 것이다. 9번을 다 맞출 순 없다. 피터 린치. 우리가 좀 잘 나간다, 잘 한다 하는 주식쟁이들도 사실상 승률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시장의 상당한 상위권의 실력자들의 승률이에요. 많이 틀립니다. 누구나 다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승률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의 현금 비중은 계속적으로 유지한 채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승률을 조금씩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게 습관화가 되면은 계급락을 맞아도 다시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내공이 생깁니다. 여러분 몰빵하지 마시고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빚을 내서 투자하시면은 일시적으로 단기간적으로 봤을 때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어쨌든 오르거나 내리거나잖아요. 근데 빚을 내서 아다리가 맞으면은 순간적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순간적으로 큰 돈을 잃었을 때 그 몇 배의 수익을, 승률을 90%로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끌어올리지 못하고 타방하는 겁니다. 우리는 3배 레버리지도 하고 있잖아요. 3배 레버리지 자체가 미술을 쓰는 거예요. 위험한 투자예요. 근데 그것을 빚으로 한다? 열이면 아홉, 다 망합니다. 항상 시장 앞에서 겸손하시고 악플을 다는 건 환영하나 근거 있게 좀 악플을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지성 롱스톤은 아니고요. 차트를 보면서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계급락 당했는데 아직까지 상당히 큰 수익 중이거든요.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